5년 전에도 문제 일으키더니 또 사고냐? 박연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재단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번에는 뭘 잘못한 거예요? 장 단장님께 해를 끼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뭐예요? 결백하다고요?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5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는데 결국 거짓말이었잖아요. 재단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니 처음부터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번에도 자신이 뭔가 저지르고 덮으려는 거 아닌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우리 예술계의 소중한 행사를 맡겼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아시겠죠? 나가세요. 김정우 사무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연철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한서진 씨, 조용히 사세요. 또 문제 일으키면 이번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제 원룸 서랍 깊숙한 곳에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42살이고요. 지금은 강북에 있는 작은 악기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습관이 생긴 지 벌써 5년째죠. 원룸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회색빛 새벽 공기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윈 편이에요. 머리카락도 어느새 어깨까지 길어졌네요. 예전엔 단정하게 묶고 다녔는데 요즘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고 있어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수유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하모니 악기 수리점이 나옵니다. 낡은 간판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유리창도 닦아도 뿌옇게 흐려져 있어요. 그래도 이곳이 지금 제게는 소중한 일터죠. 서진 씨, 일찍 오셨네요. 사장님이 먼저 와서 문을 열어두셨나 봅니다. 60대 후반의 최 사장님은 젊었을 때 첼리스트였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악기를 만지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섬세하세요. 네, 사장님. 어제 맡겨진 바이올린 활 교체 작업부터 시작할게요. 작업대 앞에 앉아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송진가루가 묻은 활터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새로운 말총을 하나하나 고정해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예전엔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지방의 작은 학교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음악실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가르치고 방과 후엔 합창반 아이들과 연습을 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터졌고 어찌된 일인지 제가 그 사건을 은폐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박연철 교감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거든요. 당시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교육청 감사가 나왔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진 씨, 잠깐 이것 좀 봐주실래요? 사장님이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브리지가 기울어져 있고 현도 몇 개 끊어진 상태네요. 음향이 많이 탁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이곳저곳 살펴봅니다. 나무 표면에 작은 균열들이 보이고
F홀 주변도 약간 변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악기에서 뭔가 특별한 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겐 절대청각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소리든 정확한 음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바이올린이 내는 미세한 진동에서 평소와 다른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 바이올린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어떤 할아버지가 맡겨두고 가셨는데 연락처만 남기고 가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김밥 천국에서 참치김밥을 사와서 작업대에서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오늘 저녁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시향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이 오늘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장혜윤 단장이 직접 지휘를 맡아. 장혜윤.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뭔가 답답해져요. 클래식계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예전에 음악교사였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특강을 하셨거든요.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하모니 악기 수리점입니다. 급한 일인데요. 오늘 저녁 공연에서 쓸 바이올린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 수리 가능한 기사님 계신가요? 상대방 목소리가 다급해 들렸어요. 예술의 전당 쪽에서 걸려온 전화 같았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현 하나가 끊어지고 브리지도 기울어졌어요. 공연이 몇 시간 남지 않아서 사장님이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고 도구 가방을 챙겼어요. 예술의 전당은 오랜만이네요. 교사였을 때 아이들과 몇 번 공연을 보러 갔던 기억이 떠올라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남부터미널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어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다시 음악과 관련된 곳에 발을 들여놓는 거거든요. 콘서트홀 뒤편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니 바쁘게 오가는 스태프들이 보였어요. 오늘 공연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수리 기사님이신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를 따라 무대 뒤편으로 가니 연주자들이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생생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에요. 작은 방에 문제가 생긴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수리였어요. 현을 교체하고 브리지를 제자리에 맞추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장 단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던데 아까부터 호흡이 거칠어 보이셨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작업을 마치고 바이올린 소리를 확인해 보니 깨끗하게 수리되었어요. 이제 무사히 공연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들어본 오케스트라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 여전히 여기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이 수리비를 건네주며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예술의 전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저녁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콘서트홀에는 관객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도 어디선가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작은 합창단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가슴 한구석을 씁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원룸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해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오늘 공연 소식이 또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수리한 바이올린도 지금쯤 무대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저녁 예술이전당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공연 도중 장혜윤 단장이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혜윤 단장이 쓰러졌다는 속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공연 시작 30분 만에 일어난 사고로 현재 단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곳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수리한 바이올린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장 단장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마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텐데 객석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수리점에 도착했어요. 사장님도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서진 씨, 어제 뉴스 보셨죠? 장혜윤 단장 말이에요. 네, 봤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나이가 나이인데 아무래도 무리를 하셨나 봐요. 그분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이신데.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클래식계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분이 쓰러지셨으니 업계 전체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하모니 악기 수리점입니다. 어제 공연장에 오셨던 수리 기사님 계신가요? 목소리가 급해 들렸어요. 예술이전당 쪽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갔었는데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어제 일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바이올린 수리였는데 무슨 확인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도 궁금하다는 표정이셨지만 일단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다시 예술이전당에 도착했을 때는 어제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고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제 저를 안내했던 여직원이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어제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작업하실 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상한 점이요? 네, 뭔가 평소와 다른 냄새나 소리, 그런 것들 말이에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사실 장 단장님이 알레르기가 심하세요. 특정 꽃가루에 노출되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 복도를 지나갈 때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혹시 무대 뒤쪽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녀를 따라 어제 작업했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악기 케이스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미세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제 절대청각은 소리뿐만 아니라 냄새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악기 케이스 사이로 코를 가까이 대어봤어요. 분명히 어제는 없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역한 꽃가루 특유의 냄새였죠.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직원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해요. 꽃가루 냄새 같은데. 그녀가 급하게 다른 직원들을 불렀어요. 곧 몇 명이 더 와서 그 자리를 확인했지만 저 외에는 아무도 냄새를 맡지 못했어요. 혹시 어제 이 케이스들을 움직인 사람 있나요? 글쎄요, 공연 준비하느라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제 작업할 때는 분명히 없던 냄새였거든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꽃가루를 뿌린 건 아닐까요? CCTV 같은 건 없나요? 백스테이지에는 보안상 CCTV를 설치하지 않아요. 연주자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점점 이상해졌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 단장의 알레르기를 유발시킨 거라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혹시 장 단장님과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있나요?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권위적인 느낌이 났어요. 아마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어제 바이올린 수리하러 오셨던 기사님인데요. 이상한 냄새를 발견하셨다고. 냄새요? 남성이 제 쪽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꽃가루 냄새 같은데요. 어제는 없었던 냄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성함이? 한서진입니다. 그 순간 남성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럼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니까 더 이상했어요. 방금까지 도움을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가라니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아니에요.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어쩔 수 없이 예술이전당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장혜윤 단장의 갑작스러운 쓰러짐, 의문의 꽃가루 냄새, 그리고 제 이름을 들었을 때 남성의 변한 표정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까요? 수리점에 돌아와서 사장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서진 씨, 혹시 예전에 클래식계 쪽에서 원수진 사람 있어요? 갑자기 박연철 교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술재단 쪽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설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5년 전 그 사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혹시 이번 일도 그때처럼 누군가 저를 엮어 넣으려는 건 아닐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뉴스에서는 장 단장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나왔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그 냄새를 발견한 것 때문에 누군가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모든 일이 계획된 것이고 저는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되는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5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작은 의혹에서 시작해서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서진 씨죠? 저는 서울시향 사무국장 김정우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 만났던 그 정장 입은 남성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오실 수 있나요?
어제 말씀하신 그 냄새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장혜윤 단장의 상태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술이전당에 도착했을 때는 평상시보다 한산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김정우 사무국장이 직접 맞아주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따라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지휘자 전용 대기실이었어요. 장혜윤 단장이 공연 전에 머물렀던 공간이죠. 여기서도 그런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지휘봉들과 악보, 그리고 음향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는 모습을 김 사무국장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어제보다 더 강했어요. 여기요. 이 음향 장비 주변에서 냄새가 나요. 장 단장이 사용하는 소형 마이크와 이어폰이 놓인 테이블 위였어요. 제 절대 청각은 냄새뿐만 아니라 미세한 잔여물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정말 확실해요? 네, 분명해요. 그런데 이건 자연스럽게 묻은 게 아니에요. 김 사무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린 것 같아요. 꽃가루 분말이 마이크 안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스태프가 들어왔어요. 모두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분이 어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리기사예요.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초짜 수리기사 주제에 무슨 수사관이라도 되는 줄 아나? 그러게요. 어제 하루 일하고 온 게 전부인데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비웃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정말이에요. 이 냄새는 냄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맡겠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장 단장님은 원래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이에요. 공연 전 스트레스 때문에 발작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괜히 이상한 의혹만 제기하지 마세요. 점점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절대 청각이 잡아낸 것은 절대 틀릴 수 없거든요. 그럼 이 마이크를 정밀 검사해 보세요. 분명히 증거가 나올 거예요. 김 사무국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서진 씨, 혹시 예전에 학교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아시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때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문제를 키우신 것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정말 그럴까요? 들어보니 그때도 녹음 파일이 어쩌고 저쩌고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아, 그 사건 말이에요? 학교 폭력 은폐하다가 걸린. 조용히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그 악몽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왜 교단에서 쫓겨났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장 단장님의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냄새가 정말 수상해요. 김 사무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서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이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부담이에요. 부담이요? 장 단장님의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미 충분히 시끄러운데 여기에 음모론까지 나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진실보다는 체면이 중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가 있나요? 이 냄새가 증거예요. 냄새요?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못 맡는 냄새 말인가요? 스태프들이 다시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혼자서만 냄새 맡고 음모론 제기하고 전에도 그런 식으로 문제 일으켰다면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어요. 장혜윤 단장의 호흡음도 단순한 천식 발작이 아니었어요. 그때 공연을 보러 온 관객 중 한 명이었던 의대생과 이야기했을 때 그 학생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과는 패턴이 달랐다고요.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본 것이요? 냄새를 봤다고 하시는 건가요? 김 사무국장의 목소리에 조롱의 기색이 스며들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제 청각과 후각은 절대 청각이라고 하시던 그거요? 그게 후각과 무슨 상관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이미 이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하시죠.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요. 젊은 남성 스태프가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다면서요?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짓 하시는 거예요? 저는 됐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김 사무국장이 손을 들어 대화를 끊었어요. 한서진 씨, 앞으로는 이런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피해고 장 단장님께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끝입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술이 전당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스태프들이 창문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틀린 걸까요? 정말 그냥 단순한 알레르기 발작이었을까요? 하지만 제 절대 청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네요. 오히려 예전 일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수리점에 돌아와서 사장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서진 씨가 틀렸을 리 없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안 들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사장님은 제 말 믿어주세요? 물론이죠. 서진 씨 능력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고마웠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이 일이 더 커져서 또다시 제가 누명을 쓰게 되는 건 아닐까요? 5년 전처럼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깊이 관여한 건 아닐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또다시 원하지 않는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서진 씨죠? 대한예술재단에서 연락드립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재단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최근 일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가슴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언제 가면 될까요? 지금 당장 가능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예술재단 건물은 강남에 있었어요. 높고 화려한 빌딩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저를 압도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어요. 복도 벽면에는 유명한 예술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카펫이 깔린 바닥을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한서진 씨시죠? 젊은 여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긴 테이블 주변에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정호 사무국장도 보였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안쪽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연철 교감이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정장도 고급스러웠고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한서진 선생님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겨우 인사말을 했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앉으세요. 김 사무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테이블 한쪽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서진 씨, 최근에 예술이전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셨어요. 재단 직원 중 한 명이 말문을 열었어요. 장혜윤 단장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성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측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발견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발견하셨다는 거죠? 박연철이 끼어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꽃가루 냄새와 그리고 의도적으로 뿌려진 흔적을. 냄새요? 재단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당신 혼자만 맡은 그 냄새 말인가요? 박연철의 목소리가 점점 비꼬는 투로 변했어요. 네, 하지만 제 절대 청각은. 아, 절대 청각이라고 하셨죠? 그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절대 청각으로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니.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한서진 씨, 혹시 예전에 이런 일 있지 않았나요? 박연철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파일에는 제 징계 기록이 들어있을 거예요.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녹음 파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요? 패턴이 똑같은데요? 김정호 사무국장이 파일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조직에 혼란을 가져오고 결국 자신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없다고요? 그럼 왜 교직에서 해임됐죠? 박연철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도 자신만의 추측으로 문제를 키웠잖아요. 지금도 똑같고 재단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니. 그러게요. 처음부터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번에도 자신이 뭔가 저지르고 덮으려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화살이 제게로 돌려졌어요. 뭔가 저질렀다고요? 공연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건 직후부터 이상한 주장만 계속하고 한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바이올린 수리하면서 뭔가 했던 건 아닌가요? 그럴 리 없어요. 어떻게 확신하죠? 전력을 보니까. 박연철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한서진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번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5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누명이라고 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그건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거 말이에요. 재단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5년 전에도 문제 일으키더니 또 사고냐? 박연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뭘 잘못한 거예요?
장 단장님께 해를 끼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뭐예요? 결백하다고요?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5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는데 결국 거짓말이었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우리 예술계의 소중한 행사를 맡겼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아시겠죠? 김정우 사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네요. 그러게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젊은 여직원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특히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어요. 5년 전 일도 지금 일도 제가 말하는 건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박연철이 차갑게 물었어요. 제 능력이 증거예요. 제 절대 청각은 그런 걸로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법정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만약 장 단장님께 정말 해를 끼친 거라면 위협적인 말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가세요. 김정우 사무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추측성 발언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피해고 장 단장님께도 신뢰가 되니까요. 하지만 끝났습니다. 박연철이 손을 들어 대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한서진 씨, 조용히 사세요. 또 문제 일으키면 이번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로비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화려한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초라한 벌레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5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의심했어요. 지하철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리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완전히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서진 씨,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5년 전에는 어렸어서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어요. 오늘 재단에서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박연철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 그리고 재단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눈빛들, 모든 게 5년 전과 똑같았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침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득 옷장 깊숙한 곳이 보였어요. 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가져온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구석에 밀어넣고 잊고 살았었죠.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먼지가 날렸어요. 안에는 교무수첩, 출석부, 그리고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아래쪽에서 익숙한 게 보였어요. 고장난 휴대폰이었어요. 그때 음악실에서 쓰던 건데
화면이 깨져서 버리려고 했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뒀던 거예요. 상자를 정리할 때 함께 가져왔나 봐요. 휴대폰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지만 본체는 그럭저럭 멀쩡해 보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었거든요. 박연철 교감과 몇몇 교사들이 나눈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파일들은 모두 삭제됐다고 들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라진 후였거든요. 서랍에서 오래된 충전기를 꺼내 연결해 봤어요. 다행히 규격이 맞았어요. 충전 표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전원 버튼을 눌러봤어요. 화면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지만 희미하게 진동이 느껴졌어요. 컴퓨터에 연결해 봤어요. USB 케이블을 통해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연결됐어요.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 개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녹음 2019만 415, mp3. 5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날짜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클릭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이어폰을 끼니까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노이즈가 심했지만 제 절대 청각으로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박연철의 목소리였어요. 애 하나쯤 다쳐도 덮으면 된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어서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교감님, 혹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선생 한 명쯤 희생시키면 되지. 박연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진이 적당히 눈치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적당히 엮어 넣으면 돼. 온몸이 떨렸어요. 5년 동안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박연철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였어요. 파일을 다시 재생해 봤어요. 노이즈 때문에 일부는 잘 안 들렸지만 핵심 부분은 분명했어요. 박연철이 학생 폭력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제가 당한 모든 모욕과 고통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억울했거든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했어요. 학부모들도, 동료 교사들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요. 결국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조용히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어요. 비록 화질은 나쁘지만 제 절대 청각으로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뒀어요. 여러 군데에 복사해서 저장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5년 동안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오늘 재단에서 당한 모욕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박연철이 저를 막으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혹시 제가 뭔가 알아낼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럼 이번 장혜윤 단장 사건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연철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계획들이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녹음 파일을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장혜윤 단장 사건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내겠어요. 박연철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음질이 너무 나빴거든요. 노이즈가 심해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제 절대 청각으로는 분명히 들리지만 법적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음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장혜은 단장이 있는 병원에는 분명 비서나 음향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라면 음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이 녹음 파일이 현재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전 10시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장혜은 단장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병원 로비는 조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장혜은 단장의 병실 위치를 물어봤지만 면회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예술이전당에서 봤던 젊은 여직원과 마주쳤거든요. 바이올린 수리하셨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단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의식은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음질 개선 관련해서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질 개선이요? 네, 중요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노이즈가 심해서요. 혹시 단장님 음향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잠시 고민하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향팀 실장님이 여기 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행이었어요. 그녀를 따라 병원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휴게실에서 음향팀 실장을 만날 수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신중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향팀 실장 정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악수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물론 녹음 파일의 정확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음질 개선 도움만 요청했어요. 어떤 종류의 녹음인가요? 휴대폰으로 녹음한 건데 기기가 오래되고 손상되어서 노이즈가 심해요.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노트북에서 파일을 재생했어요. 노이즈가 심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정 실장이 이어폰을 끼고 귀에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노이즈 패턴이. 어디서 녹음하셨다고 하셨죠? 학교 음악실이에요. 5년 전에요. 정 실장이 다시 파일을 재생했어요. 더 자세히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 노이즈는. 그때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단장님의 개인 비서인 김소영 씨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 실장이 그녀에게 이어폰을 건네줬어요. 이것 좀 들어봐요. 이상한 게 있어요. 김소영 비서가 파일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며 이어폰을 뺐어요. 어머, 이건 뭔가 아세요? 김소영 비서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이건 단장님 음향팀에서만 쓰는 기기 노이즈인데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특정한 주파수 패턴. 저희 콘서트홀 편집실에서만 나는 소리예요. 정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노이즈는 우리 전용 음향 장비에서만 발생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년 전 학교에서 녹음한 파일인데 어떻게 콘서트홀 장비 노이즈가 들어있을 수 있죠? 혹시 이 파일이 다른 곳에서 편집된 적이 있나요? 김소영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편집이요? 네. 이 노이즈는 원본에는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장비를 통해 처리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럼 이 파일이 예술 이전당을 거쳐간 거예요? 언제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정 실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편집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그가 말했어요. 2019년 4월 말쯤에 외부 의뢰로 음성 파일 편집 작업이 있었네요. 2019년 4월 말이면 제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누가 의뢰했는지 알 수 있나요? 기록상으로는 대한예술재단 관계자로 되어 있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한예술재단은 박연철이 현재 관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혹시 구체적인 담당자 이름은? 정 실장이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김정호. 아, 김정호 사무국장님이네요. 김정호. 바로 며칠 전에 재단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작업을 의뢰하셨나요? 음성 파일, 복원 및 특정 부분 제거 작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특정 부분 제거 작업이라니. 김소영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파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5년 전에 제가 겪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요. 사건이요? 학교 폭력 은폐 사건이요. 저는 누명을 썼고 이 파일이 그때의 증거였어요. 둘 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파일이 조작된 거예요? 정 실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원본을 가져와서 특정 부분을 제거하고 편집한 버전을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원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소영 비서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저희 편집실 컴퓨터에는 모든 작업 파일이 백업으로 남아 있어요. 혹시? 정 실장의 눈이 빛났어요. 맞아요. 5년 전 파일도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저희는 모든 의뢰 작업을 10년간 보관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원본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김소영 비서가 정 실장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단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이시니까 일단 확인해 보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병원에서 나와 예술이전당으로 향했어요. 콘서트홀 지하에 있는 음향 편집실로 들어갔어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전문 음향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정 실장이 한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2019년 4월 작업 파일을. 있네요.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원본이고 이게 편집된 버전이에요.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원본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중간 부분이 달랐어요. 박연철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서진은 그냥 희생양이야. 어차피 경력도 짧고 대체하기 쉬운 사람이니까.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 김정우 국장이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김정우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김소영 비서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김정우 사무국장님 이름이 나오네요. 네. 그분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일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예술재단 쪽 커넥션도 있으니까 나중에 뭔가 문제 생기면 거기서 처리하면 돼. 박연철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할까요? 김정우한테 맡겨. 걔가 예술이전당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집해서 증거 능력 없게 만들어 달라고 해. 정 실장이 파일을 멈췄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김정우 사무국장이 저희한테 편집을 의뢰한 이유가 진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였네요.
김소영 비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증거인멸에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풀렸거든요. 정말로 박연철과 김정호가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예술이전당의 음향시설을 이용해서 증거를 조작했던 거고요. 이 파일을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 사건이에요. 정 실장이 파일을 USB에 복사해줬어요. 그런데 한서진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죠. 5년 동안 억울했던 걸 이제라도 풀어야겠어요. 김소영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상대방들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진짜 원본 파일을 손에 쥐고 있으니 든든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증거거든요. 혹시 단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면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소영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장님도 이런 일을 아시면 분노하실 거예요. 예술이전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이틀 후 김소영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서진 씨, 단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장혜윤 단장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병원으로 갈 수 있나요? 네, 단장님께서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장혜윤 단장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어요. 한서진 씨죠? 소영이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후한 목소리였어요. 클래식계의 거물다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앉으세요. 그 녹음 파일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세요. 조심스럽게 지난 5년간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학교 폭력 사건, 박연철의 조작, 그리고 김정호와의 연관성까지. 단장님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분노의 표정을 짓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제 사건도 그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서요. 단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그날 무대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정말요? 네.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냄새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린 거였죠. 김소영 비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누군가 단장님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단장님께서 박연철이나 김정호와 갈등이 있으셨나요? 단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최근에 재단 이사진 회의에서 김정호와 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요? 제가 음악 교육 예산을 늘리자고 제안했는데 김정호가 반대했어요. 특히 지방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뭔가 연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지방 학교 중에 네, 한서진 씨가 근무했던 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5년 전 사건이 다시 조명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단장님이 결연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일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단장님께서요? 네.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어요. 김소영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아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사흘 후 예술이전당 기자회견장에
모든 언론사가 모였어요. 장혜윤 단장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요청에 모두들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단장님이 단상에 올라서셨어요. 아직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장혜윤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제게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제가 무대에서 쓰러진 것은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해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5년 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이 제 쪽을 바라보셨어요. 한서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이분은 5년 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짜 가해자들이 이번에도 저를 해하려고 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저에게 집중됐어요. 떨렸지만 고개를 똑바로 들었어요. 단장님이 준비해온 음향 장비를 가리키셨어요. 지금부터 공증인 이페아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증인이 무대로 올라와 절차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원본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박연철과 김정호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서진은 그냥 희생양이야. 김정호 국장이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파일이 끝나자 단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음향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 파일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임이 확인됐습니다. 정민호 실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기술적인 설명을 했어요. 노이즈 패턴 분석과 음성 주파수 검사를 통해 목소리의 주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박연철 교감의 입장은 확인하셨나요? 김정호 사무국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단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현재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박연철과 김정호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연철의 얼굴은 창백했고 김정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잠깐만요. 저희 입장도 들어주세요. 박연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파일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진실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단장님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조작 여부는 이미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박연철과 김정호를 제지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단장님과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한서진 씨,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네, 정말 감사해요. 단장님 덕분에 5년 만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김소영 비서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 박연철 교감이 직이 해제됐다고 해요. 정말요? 네, 김정호 사무국장도 재단에서 해임됐고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예술의 전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마침내 평화로워졌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악을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겼고요.
수리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공식 연락이 왔어요. 한서진 선생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청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선생님의 교사 자격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원하신다면 언제든 교단으로 복귀하실 수 있어요. 5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다음 날 장혜윤 단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서진 씨, 시간 되시면 예술이전당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제안할 일이 있어서요. 궁금했지만 기대가 됐어요. 단장님이라면 좋은 제안을 해주실 거예요. 예술이전당에 도착했을 때 단장님은 연습실에 계셨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까요? 네, 감사해요. 김소영 비서가 차를 준비해 주는 동안 단장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한서진 씨,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청소년 오케스트라예요. 음악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오케스트라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음악 때문에 좌절했거나 포기한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요. 단장님의 눈에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지휘자가 필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설마 저에게 제안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이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만들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감격스러웠어요. 저요? 네. 한서진 씨처럼 상처받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라야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수 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제가 지휘를 할 수 있을지. 물론 가능해요. 절대 청각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5년 동안 음악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요? 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단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새로운 준비가 시작됐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습실도 마련되고 악기들도 준비됐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연습이 시작됐어요. 연습실에 15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모두 13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이에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도 음악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있었어요. 아주 많이 힘들었죠. 아이들의 눈에 공감의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음악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날 첫 합주를 했어요. 간단한 곡이었지만 아이들의 연주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각각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지휘봉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5년 만에 다시 음악과 마주하고 있는 거였어요. 연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며 돌아갔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습실에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제 바이올린이 보였어요. 오랫동안 케이스 속에 잠들어 있던 악기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어깨에 올렸어요. 활을 현에댄 순간 5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아이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음악실에서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선율들. 천천히 활을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제 바이올린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손가락이 현을 누르는 감각도 되살아났어요. 연습실을 밝히는 조명 아래에서 혼자만의 작은 연주회를 했어요. 누구도 듣지 않는 조용한 선율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곡이 끝나고 바이올린을 내렸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음악을 만들어 갈까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음악을 통해 치유되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연습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내일 또 이곳에서 아이들과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갈 거예요. 5년 만에 되찾은 제 꿈과 함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